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부자로 뻔하게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무슨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어떠세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지 그 부분을 배워서 따라하면 되겠죠.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경매를 오래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3가지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그 영상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 3가지 행동 절대 안 하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4가지로 이세연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요,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물건 검색도 하고 시세 조사도 하고 물론 경매 공부도 하고 현장 가서 임장 조사도 하면서 맨날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는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을 때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무조건 건물주였거든요.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생각이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건물주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빠르게 낙팔낙팔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투자금이죠. 대출받은 1,200만 원. 이 1,200만 원보다 돈을 빠르게 불려야겠다. 대출도 갚고 원 투자금을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사실 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빨리 상환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2건 정도 아파트를 낙찰받았더니 상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의 투자금을 가지고 또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매도가 되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빨리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횟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자금이 점점 모이겠죠. 그랬더니 그 전에 정말 소액으로 했을 때보다 수익금 또한 훨씬 많아지고요. 5년 후에 내가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한 3년 정도 만에 건물주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띵똥띵똥 매일 아침에 월세 입금이 되는 그 입금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닉네임이 월세 모닝콜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글로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물을 잡지에서 찢으시던 아니면 실제로 가서 사진을 찍으시던 해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딱 붙여 놓으시고요. 매일매일 목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매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 공부 안에는요, 첫 번째는 당연히 권리 분석이겠죠. 여러분들 권리 분석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처음에 초보자일 때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무서웠어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 안 되고 이 권리 분석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훨씬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권리 분석, 그리고 피해야 되는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부하는 게 우선이고요. 권리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매일 물건만 보고 매일 권리 분석만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실전으로 정말 시세 조사도 해보고 임장도 가보고 하면서 실제로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뭔가 권리 분석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입찰 들어갈 물건, 내가 낙찰 받아야 할 물건을 도전하기보다는요, 좀 여러 건의 많은 물건들을 그냥 실전으로 한번 공부한 것을 좀 접목시켜서 해보는 거, 이게 또 경험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어느 순간 입찰장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연쌤의 실전반 수업 안에는 임장 수업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임장을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임장을 했다고 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실전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가서 해보는 수업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대로 해보는 수업이거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나가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뭔가 권리 분석을 좀 잘하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만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이 물건들을 조사하고 임장하는 것도 실력이 될 수 있고요. 이 물건이 오랫동안 내가 보유할 물건인지 아니면 빠르게 엑시트를 하고 나와야 될 물건인지, 엑시트를 한다면 얼마에 내가 팔고 나올 수 있는지, 내가 입찰가는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이 실력이 최종적으로 되셔야만이 부동산 경매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효율적으로 임장하기입니다. 임장을 가시기 전에 많은 준비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놀랐거든요. 저 역시도 초보 시절에는요, 임장 갈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 가면 뭔가 답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얻어올 수 있는지를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요, 아, 내가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먼 거리를 온다면 시간도 소비가 되고, 교통비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이런 지출 비용도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얻어오는 것보다 쓰고 오는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임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건을 내가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얼마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매수세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확인하고 나서 정말 이 물건 입찰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물건만 제가 임장을 갔었던, 그리고 갈 때 물건 하나만 제가 임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다른 경매 물건이 있으면 묶어서 같이 조사를 해서 한 번 갔을 때 여러 개의 물건을 임장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가성비를 높였다고 해야 되나요? 한 번의 시간과 한 번의 비용을 들이면서 물건을 여러 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효율적인 임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하자입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 부동산 경매를 오래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행동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거 빼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권리 분석에 자신도 있고요. 시세조사나 임장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실력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키워졌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매일매일 물건 검색을 하셔야겠죠. 물건 검색을 하는데 굉장히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는요, 아침에 너무 빨리 막 출근을 해야 되고, 또 가서도 정신이 없잖아요. 업무 보는데 내가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출근 전이나 또는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는 물건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내가 내일 손품이나 시세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물건들을 꼭 골라놓고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저는 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물건들을 골라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저만의 원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골랐으면 손품도 팔고 또 시세 조사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매매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금매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뭐 거래된 내역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 매물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임장을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거는 물건 검색과 시세 조사 임장입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낙찰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괜히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내가 실전으로 시세 조사나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지는 않으면서 여기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소리는 굉장히 열심히 들으세요. 이거는 절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만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1도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루틴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입찰 들어가고 빨리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자라는 거죠. 제가 초보 시절에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정말 꼭 지켰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두 번째는요,
경매 공부를 정말 정확하게 하자.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가 짜집게 하지 말고 그래도 먼저 했던 사람한테 좀 정확하게 배우고 그래도 나보다 먼저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되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경매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으로 반드시 내가 적용해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 목표 또한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모른다라는 게. 맨날 몰라서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뭐 여러 가지 카페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막 내가 모르는 거 질문 도배를 해가면서 또 여기 얘기 다르고 저기 얘기 다르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먼저 제대로 하셨던 분 좀 신뢰가 되시는 이런 분들한테 내가 먼저 배우자라고 하면서 경매 공부를 정말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임장을 하자입니다. 시간 낭비 그리고 지출 낭비하지 않고 정말 빠른 시간에 가성비 있게끔 효율적으로 임장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셔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임장하자. 여러분들 요거 꼭 지키셔야 되고요. 아니면 괜히 임장 가서 헛수고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빠르게 건물주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려면 경매 물건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보시는 거, 시세조사 열심히 하시는 거, 효율적으로 임장하시는 거,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소액 투자금을 빠르게 불리실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요 오늘과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돈이 없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불편함도 불편하지만 굉장히 이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뭔가 대처할 수 없다라는 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다짐을 하고 부동산 경매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고요. 돈이 없을 때보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사소로운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너무 편하고 무엇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하면은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비교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은 이미 많이 있고 뭔가 예전보다는 결정하는데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 살 때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부자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껴 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더 싼 건 없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시간, 이런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많았다면 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는 빠르게 내가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조금 이 사람이 뭐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막 그러면 나한테 좀 불이익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시간적인 에너지 낭비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많았다면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열심히 설명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뼈를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모른다라는 거는 이미 나는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사람이야 라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부동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시세대로 매도를 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요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빠르게 건물주가 되는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뻔한 소리 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과연 인생을 적게 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뻔하더라고요. 이 뻔한 거를 모르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고, 이 뻔한 인생을 알면은 남들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사실 뻔한 겁니다. 그죠? 이 뻔한 인생 우리 한번 부자로 뻔하게 한번 살아볼까요?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이세연 쌤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